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게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온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온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포 다음은 공매도 아니고요. 탄핵. 네, 이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김포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아주. 예. 네.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슈를 넘는 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 피곤하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뭐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럼 실력이 모자라서? 예. 나름대로 자기들은 잘한 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굉장히 뭔가 신나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 놈들은 신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이게 국민들을 돈을 매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돈 줄 테니까 우리 찍어줘. 네, 그런 거죠. 예. 욕망을 자극하는. 네, 자극하는. 네네. 사적 욕망을 자극해서 표를 얻겠다. 예, 예. 그러니까 매표 행위네요. 옛날 막걸리 주고선 표 찍어달라고 한 거랑 사실 고무신 주고. 고무신이구나. 네, 고무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거랑 네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요. 본질적으로 같은 짓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국민들을 정말 원숭이나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건데 예. 이런 짓을 얘네들은 태연히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걸 했을 때 매수당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일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요. 네네. 모욕감을 느끼죠. 네.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네가 예. 돈 주고선 매수하는 거냐. 어허. 그래서 이준석이나 홍준표도 화내는 것이 예. 사면을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고 왜 화를 내느냐 그러는데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작살낸 건 윤석열이잖아요. 네. 윤석열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네요.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지금 뭐 듣도 보도 못한 놈 가지고. 사면을 해주겠다. 네. 뭐 지가 뭔데? 화합을 하자.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런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차를 치워서 연구장에 만들어 놓고 100만 원 주고 화해하자 그런다. 화가 나는 거죠 오히려. 네, 모욕감을 네. 느껴서. 그래서 국민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성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 우선 첫 번째로
이명박 때 이 뉴타운 공약으로 재미를 좀 봤어요. 이놈들이. 그렇죠. 은평 뉴타운. 네. 재미 봤죠. 서울을 싹쓸이 했거든요. 예. 그 뉴타운 공약으로. 네네네. 근데 그때는 우리 한국인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욕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입니까? 그래서 부자 되세요가 인사말이었던 시절이에요. 사방팔방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광고였잖아요. 광고. 부자 되세요. 네. 그거 있었잖아요. 뭐 네, 비시카드였나? 그러니까 그런 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네. 그게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된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먹혔을 수도 있죠.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절정기를 달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돈에 대한 욕망이 뭐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네. 오히려 그걸 압도하는 윤석열에 대한 적개심이 최절정에 이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분노, 적개심 이게 엄청 강한 상태에서 이런 공약을 던지면 화가 나는 거죠. 야, 우리를 뭘 진화가 안 되는군요. 네, 진화가 기름을 붓는 거군요.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이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분열시키겠다 국민들을. 그러니까 김포 쪽 사람들과 서울 쪽 사람들 싸우게 만들겠다. 이 나쁜 놈들. 네, 서울 쪽 사람들은 사실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김포 편입을. 그러겠죠. 네, 우리 한국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이 서해 경쟁 같은 걸 한단 말이죠. 예. 치열한. 그래서 인국공 사태에서 보이지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네네네. 내가 이제 기득권을 이미 얻었다 어느 정도. 뭐 내가 한 랭킹 한 8위 정도 됐다. 그럼 10위가 8위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용인하고 그 네. 피해를 입으면서도 아래쪽을 필요로 하는 이런 잘못된 심리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포를 이렇게 편입시킨다 그러면 김포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일부 서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럼 뭐 내가 서울에다 집을 왜 샀어? 김포에 그렇죠. 살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또 하나는 김포 아니 다른 쪽 사람들은요. 그러니까요. 그럼 광명, 뭐 의정부, 과천, 예. 부천이야말로 진짜 가까운데. 야 우리는 뭐냐? 왜 우리는 안 껴주냐? 네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또 부산에서도 야 우리는 그러면 요즘 정말 패러디 난리 났습니다, 네네. 선생님 진짜. 러시아까지 다 해서 그냥 서울국으로 하자.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그냥 서울국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아, 그 서울로 만들어주겠다는 몇 개 도시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죠. 네네네. 어느 정도는. 예. 나머지 지역에서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예. 거예요.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거에 어긋나는 행위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걔네들한테. 네. 네네. 국힘당한테. 네. 그러니까 인천시장 같은 사람도 막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 인천 그 유정복 시장이 네. 이거는 뭐 정치 쇼라고. 네. 이거는 굉장히 뭐 민주당에서 말할 거 법하는 얘긴데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김포 쪽은 좋겠지만 인천 쪽은 또. 김기현이가 나오면 이쪽 쪽 사람들 화낼 거 아니에요. 야 왜 김포 넣어줘? 국힘당 너희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진짜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 짓거리를 하냐? 네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국힘당이나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높은데 예. 거기에 인천 쪽은 더 여론이 악화될 거 아닙니까? 네네.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겠죠. 역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고 예. 김기현 혼자 좋아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내년 총선에 서울 수도권이 사실 이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걔네들한테도 어디나 여야 간에. 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네. 거의 포기 상태 아니냐 이런 글쎄 왜, 생각까지.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그게 머리를 쓴 건지 아니면 머리를 못 써서 그런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슈를 선점했다, 뭐 대단하다, 뭐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 이슈를 선점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슈를 이슈로 덮고 이슈를 선점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 걔들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는 있을 수 있죠. 물타기. 윤석열 심판이 지금 네. 기본 선거의 그 구호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네. 선거에서 드러났잖아요.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렇죠. 다음 선거가 총선이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면 무조건 진다 우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김포 찬성 반대 네네네네. 또 뭐 무슨 지금 공매도. 또 던지겠죠. 네, 공매도라고 뭐 찬성 던졌습니다. 반대 이런 걸 자꾸 던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사람들. 총선을 그 윤석열 심판의 장이 아니라 아하. 이러한 어떤 네. 집단 간 다툼 뭐 네네. 혹은 뭐 이슈 이런 거 갖고 싸우게 하는 쪽으로 네. 좀 바꿔줘 보자. 그런 거군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한테 승산이 없다. 아하. 뭐 이런 짓을 시작한 거 아니냐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그 이슈에 여러분 그 끌려가지 말고요. 바로 탄핵으로 직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빨리 탄핵을 시키는 것만이 지금 이제 경제, 정치 또 전쟁, 외교, 지금 사실 전쟁 위기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네. 이 전쟁 얘기도 좀 이따가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아무튼 김포 문제 시끄럽습니다만은 어디 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려다가 지금 조경 때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네. 예, UCT 프로젝트 특위라고 좀 출범을 시켰습니다. 아. 참 진짜 사람 없고 개념 없습니다 진짜 선생님. 그러게요. 예, 뭐 보고서도 한 장도 없대요. 이건 뭔가 지금 급조한 거죠. 예, 양평이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 욕망들. 예. 야, 빨리 야, 고속도로. 고속도로죠. 네, 빨리 야, 우리 장모님 앞으로. 네, 고속도로 될 겁니다. 네, 잡혀 들어가고요. 예,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네, 혁신이. 아유, 국힘당 혁신이가 뭐 지금 네. 당 대표 같죠, 당 대표. 그런데 네, 약간 이제 관심이 좀 이것도 시들해진 것 같아요. 네, 벌써 지금 들어갑니까? 네, 약간은 네. 아하. 더 사고 좀 쳐야 됩니다. 더 좀 더 세게.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뭐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 친윤 의원들도 내년에 뭐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나가라. 이게 지금 이제 장제원이나 권성동 이런 쪽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네. 이거 뭐 근데 여론조사 해보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서울에서. 나가 죽어라. 네. 이건데. 근데 이게 지금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뭐 개인 의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자기가. 야, 근데 이거 그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 선점하려고 던지는 건가? 그러니까 인요한은 네. 내부의 어떤 계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 누구의 지시를 받을까? 그건 누구죠? 뭐 윤석열이 가서 실록했고 어허. 또는 뭐 누구는 골드버거 아니냐, 뭐 미국 대사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어쨌든 이게 미국이니까. 예, 그 어쨌든 당내 골드버그라면 이제 필립 골드버그라고 예, 하는 대학 주한 미 대사죠. 네네. 어허. 그래서 이 사람이 당내 역학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아닐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 윤석열의 대리인이든가 네네. 또는 더 센 사람의 대리인이든가 뭐 그런 쪽일 것이다. 앞으로 이제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윤석열의 대리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윤석열 대리인이라면 어떻게 친윤 의원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네.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경상도 네네. 지역 네. 특히 거기를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싹 청소해서 이제 검사들을 내보내려고. 비워두려고 친윤세를 넣으려고 예, 예. 그 목적이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짓 보면. 어허. 근데 친윤 세력은 빼고 네. 그 사람들만 친다. 모양새가 모양이 이상하죠.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뭐 너희들이 당을 완전히 말아먹고 우리 자리에 니네 사람들 꽂으려고 하는 짓거리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섞어야 몇 명. 네네. 자기 편도 몇 명 죽여야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시원해. 섞은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섞었다. 섞어가지고 친윤 세력도 치니까. 근데 선생님 이러면 얘네들이 이게 국회의원은 지들 밥그릇인데 예. 나중에 뭐 딴 거 주겠죠. 뭐. 다른 거를 예. 장관 줄게. 뭐 주겠지. 이런 식으로. 예. 너희들은 이번에는 뭐 이제 희생해라. 장재원 너 챙겨줄게 나중에. 예. 비서실장 하고 싶었잖아 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선생님 저는 방금 얘기 들으면서 이게 필립 골드버그랑 연결된 거 아니냐 이 말이 굉장히 귀에 확 들어오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만나려고 그러잖아 이뇨한이 계속. 근데 사실 맞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럼요. 그 체리타방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굉장히 모욕적인 원사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한테 아주 원색적으로. 그렇죠. 내부 총지라는 놈. 맞아요. 내부 총지라는 놈.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사석에서는 뭐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녹취록 봐도 뭐 이준석 욕이 여러 번 나와요. 이준석 이 새끼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준석도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알죠.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를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차치하고라도 윤석열 자체도 이준석 쟤랑 같이 하기가 껄끄럽죠. 짜증 날 텐데. 네. 근데 인용원을 보내서 같이 만나게 한다. 네. 좀 약간 이게 좀 쇼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단수인데 이거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윤석열 우중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버그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지난 대선에도 사실 윤석열하고 안철수 진짜 뭐 3일 전까지도 안철수가 손가락 자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다 그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윤석열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큰 힘이 작용했다고 봐야죠. 골드버그 이거 충격적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이뇨한이 그 부산에 이준석이 저 토크 콘서트 하는데 갔습니다. 네.
갔더니 이제 인사는 안 했고 네. 이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네. 이준석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어. 막 영어로 뭐 미스터 린튼인가 뭔가 하면서 이제 뭐 예. 지금 뭐 하버드 나와서 자랑한 거겠죠. 네. 근데 영어로 막 뭐라고 쌀라쌀라 하면서 네. 이제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고 야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인이라고 해서 네. 미국인이라고 이제 당신은 미국인이니까 미국 뭐 꺼져라.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냐 이거 꺼져라 이거 아니냐. 그래서 인종차별이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뭐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뭐 이런 걸 이제 이준석이? 예. 아. 그러니까 뭘 얘기냐면 예. 인유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잘 알고 영어를 쓴 거냐 잘 예. 몰라 쓴 거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인유한을 잘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이 사람이 한국말을 더 잘한대요. 아 영어를 더 못한대요. 그래요. 네. 순천 사투리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어릴 때부터 순천에서 계속 네, 네, 살아가지고 한국말을 우리 자기 말처럼 쓰는 사람이고 영어는 잘 못한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네. 그게 웃기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인요한이라는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말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 사람 평가에 의하면 얼굴만 외국인이다. 네, 그냥 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계속 살았고 네, 한국 네, 사람들하고 네.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3대째더만요 보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거 본다면 그걸 알았는데 영어를 썼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은 악의적인 공격과 네. 조롱이죠. 네네. 근데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네. 외국 사람이니까 네. 영어를 더 잘하지 않을까 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잘난 척하는. 네, 뭐 자기가 잘난 척하는. 같이 영어로 소통을 해보세요. 뭐 네. 이런. 근데 그 어떤 것이든 약간의 조롱의 의미는 있는데 조롱이 있는 거죠. 알고 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행위죠. 인종차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인종차별이란 말을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네. 사람을 네. 아니, 기분이 나빴다고 이제 인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힘당에서 얘를 이 혁신위원장에 앉힌 거는 솔직히 약간 생긴 게 좀 미국인 같고 미국인 혈통이고 솔직히 그래서 세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것도 크죠. 한국 사람 한국 의사 뭐 그런 사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 정확하게 찌른 거 아니냐. 네. 어떤 그들의 욕망을. 예. 네. 그러니까 왜 외국 놈 안 찾냐? 그러니까요. 보도 못한. 그런 거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 미국 놈인데 미국으로 보내라. 그럼 보내라 하는데 영어로 말해줄게 너한테. 그렇지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복선이 깔려 있다 이런 거지. 네. 이준석이 보통 그 공격을 악질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예. 악질적으로 공격한 거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인유한도 화가 난 거죠. 네.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네. 예. 야, 지들끼리. 네, 하여튼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환자 서울에 있습니다. 용산에. 이 환자 누구죠? 용산에 있다는 것까지는 용산에 확실히 알 수 있다. 있습니다. 환자라면 저는 그 사진에 환장한 환자? 그 환자도 있어요. 그 환자도 있고. 아니면 뭐 술에 환장한 환자? 그 환자가 진짜 환자. 땅에 환장한 환자. 환자도 있고. 그 환자들이 인척 관계라는 얘기가 있죠. 다 같이 있군요. 그게. 네. 서로.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뭐 신당 창당 뭐 기정사실인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저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도 글쎄요.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대선 때 상황과 좀 다르죠. 그럼요. 좀 돌아갈 수 없죠 지금. 그때도 그렇죠. 울산에 도망가가지고 네. 간신히 가서 김기현이랑 같이 술 먹여가지고 그 티 같이 한번 입고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만나고. 윤석열은 뭐 그때 뭐 차 타고 갔잖아요. 예. 막. 그때 근데 유준석이 나중에 폭로한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다네요. 사진만 찍고. 그러니까 둘이서 술 마시는 장면 연출하고 사진만 찍고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윤석열이.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쇼냐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야, 이게 이준석이 인용한테 한 거랑 윤석열이 이준석과 다른 뭐 다를 거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볼 때 네. 끝났거든요. 이준석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사실 날라가니 얘는 뭐 끝났죠. 근데 뭐터로 내가 너한테 힘을 합쳐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윤석열이 엄청 잘 나가면 또 몰라. 네. 그것도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 어차피 자기 받아줄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나가서 신당을 차리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 어느 때보다. 뭐 17%까지 나왔으니까.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자꾸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할 만한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은 뭐
합칠 수는 없겠어요, 그죠? 심리적으로 봐도 그렇죠. 뭐 아주 큰 게 하나 작용하지 않고는 예. 안 된다고 봐야죠. 이게 뭐 사실 이제 뭐 필립 골드버그 입장에서는 합치는 게 좋은데 그럴 수도 그래도, 있고 아니면 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아 오히려 예. 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불안하다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 어. 그러면 새로운 걸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17%가 갑자기 나온다는 게 좀 그렇죠, 우아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17%가 나오고 윤석열이 그때 14%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야 이게 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이 이제 이상민 예. 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수박들 좀 끌어당길 거고 네. 지금 뭐 정의당 쪽에서는 뭐 몇명 합류할 가능성이 있고. 합류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 제3지대다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그렇죠. 이런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그냥 다 해가지고 약간 좀 예. 진보의 탈을 쓰고 개혁의 탈을 쓴 사람들까지 예. 정말 그야말로 수박들을 다 모아서 미국 같은 경우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통치가 좀 불안정해지면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죠. 예, 이스라엘 가서 네타냐후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만일을 사태를 대비해서 한국도 윤석열로 더 이상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만약에 네. 그러면 다른 걸 준비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예, 이재명은 잘 안 될 것 같고 자기들 생각에 이재명 대표는 네네. 말 잘 안 들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같이 친미는 확실한 유승민이요. 유승민도 뭐 아주 그냥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필립 골드버그가 이게 머리가 교활하기로 아주 유명한 놈 아닙니까? 이게 네. 그 나라의 정치 이런 거를 분열시키고 이러는데. 아까 저 도사죠 도사.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승민이 땡기겠어요. 땡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냥 행동도장으로 내놓고 네. 유승민처럼 뭔가 개혁적인 것처럼 네.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하면서 그렇죠. 완전히 골수에 박힌 친미 분자니까. 네. 이거 그럴 수 있겠네요. 야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조국 장관도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을 창당을 할까요? 과연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신당이 제일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에 아,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아. 이제 선거는 나올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이 이제 정설됐습니다. 이제 네, 됐고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올까? 그럼 이제 신당을 창당할까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올까? 당 민주당으로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계속 뭐 조국의 강을 건너냐 마냐 계속 거기서 지금 아직 네. 강을 건너는지 네. 말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들어가면 이제 분란이 심해질 테니까. 분란이 심해질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조국 신당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뭐 무소속이나 기성 정당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뭐 기성정당에.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도 좀 궁금한 건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 이걸 법적으로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계속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랄지 검찰들이랄지 얘네들이 막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 뭐 사회적, 문화적 방법, 그다음에 뭐 정치적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비법률적 방법. 비법률적 방법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건데. 네. 윤석열 타도하면 되잖아요. 네. 간단하잖아요. 촛불집회 나오면 되는 거네요. 네. 아이고 그럼 촛불집회 나오시면 되겠네. 네, 나와서 윤석열을 타도하면 네. 이제 법정에서도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 그러네. 네. 네. 사법개혁도 하고 그러면. 그러네요.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아 촛불로 나오시는 게 제일 빠르겠습니다, 조 장관님. 네, 뭐 아니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된다 그래서 예. 그게 뭐 다 갑자기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앞으로도 계속 탄압은 가해질 거고. 음. 오히려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봐도 그러네요, 진짜. 그럼요. 당 대표인데도 네, 저렇게 능멸하는데.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타도 쪽으로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지 각자가 네, 어떻게 네. 자기 싸움을 할 시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총선에서 탄핵할 생각하지 말고 탄핵하고 총선하자. 그게 사실은 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탄핵 투쟁을 말씀이네요. 하면서 총선을 치러야 네, 총선도 네. 이기고 네. 그 다음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데 네. 총선에서 무조건 이긴 다음에 탄핵을 하겠다면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거라서 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무속수도 적지 않아요. 네, 네. 지금도 충분히 많아요. 그럼요. 네.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조국 장관 신당과 관련해서 탄핵 촛불로 나오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예. 지금 12월 달에 김건희 특검법이 네.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미난 것은 국민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비토보다 더 높게 나온대요.
윤석열 싫어하는 그 퍼센티지보다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이거 높게 나온다고 그러네요. 아니 윤석열 비토가 60% 돼요. 근데 여기는 더 넘는데요. 아, 그보다 넘는다. 네, 넘는다. 60%를. 넘어요. 아, 김건희 더 싫어하는군요.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구 같은 데서도 그거 해야지. 이런 주의래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그냥 뭐 털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퍼센티지는 좀 의미가 네네. 좀 남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이거는 국민적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네네.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국민보다는 김건희를 더 무서워하잖아요. 거부권은 그냥 그럼 다른 당상이군요. 아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총선이 바로 앞이란 말입니다. 네, 부담되겠죠. 부담이 되겠죠. 여권에서 받으라 그럴 수도 있어요. 받아라. 이거 거절하면 네.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너무 이건 안 된다. 여론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될 텐데. 네네. 이게 또 받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이 네네. 받아서 뭐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김건희의 의혹이. 네. 그럴수록 총선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받자니 그러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안 받자니 그 뒷수습을 하는 게 무섭고 참 애매한 거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받기 싫겠죠. 이거만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매일 원산 폭격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원산 폭격. 네. 예. 그 원산 폭격이라는 게 제가 그 어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거더만요. 이게 그때 6.25 때 그 원산을 그냥 미국이 네. 이 항공으로 엄청나게 많이 폭격을 했더만요. 그 당시에 그 네, 그렇죠. 막 그냥 민간인이고 뭐고 그냥 싹 다 죽였다고 그래요. 네. 그 뭐 전쟁 범죄라는데 그게. 그럼요. 그래서 저 비행기들이 원산을 이렇게 막 사정없이 밀고 들어가는 그 광경. 그래서 그 원산 폭격으로 머리를 박으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원산 폭격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비극적인 역할.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네요. 한국 전쟁의 원산 폭격이. 우리는 당나라 군대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당나라랑 싸워가지고 당나라 1대 깨부셨으니까. 100으로 그냥 싸워서 이겼으니까. 네. 예. 지금 윤석열이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듯한 했습니다, 선생님. 저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탄핵을. 뭐 비상 경제 민생 회의 이것도 그냥 진짜 선생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했다는데요. 네. 여기에 뭐 이상한 사람도 끌고 이상한 사람도 끌고 가가지고 네. 마치 그 교회에서 그때 네. 그 추모 예배하면서 인사할 때 다 지 참모드렸잖아요. 네, 셀프 예배한 것처럼. 셀프 예배한 것처럼 지네 국힘당 무슨 뭐 당직자들 데려다 놓고 네네. 택시 기사인 것처럼 하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네. 저희들 뭐 지난주 이거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건의재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뭐 탄핵하라면 하라고 하십시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를 예. 보여준 장면 아니에요.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생각을 바꿔 좋은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예, 예. 탄핵 얘기를 꺼내면서 국민들한테 사과와 반성을 하고 국정기조 전환을 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럴 리는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언급을 안 하는 게 낫죠. 아예. 자기 입으로 언급을 하는 순간 이미 이슈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까지 얘기했으니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아니 탄핵 얘기 왜 꺼내? 탄핵? 뭐 탄핵 얘기를 꺼내 감히 그러니까 윤석열이 먼저 얘기했어요. 막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바보가 아니고서. 네. 바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본인도. 네. 그러니까 계속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거야. 옛날에 그걸 무시할 만 했는데 네. 이제는 무시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자꾸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꺼내가지고 무의식 중에.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반영도 있을 것이다 심리에. 네. 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윤석열이 많이 초조해하고 있구나. 초조하고 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적으로는 막 이런 긍정적 네. 사고를 하고 이래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불안이 올라오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늘 말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그런 겁쟁이고 불안하고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문제는 해결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좋은 방법을 쓰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또 사과를 한다거나 사고 쳐요. 사과가 아니라 사고. 네, 우리는 사과를 하는데 사람은 네. 사고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더 나쁜 짓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진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네.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제일 걱정되는 거. 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몰아붙이면 네네. 반성과 사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아주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서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아. 사고 쳐요. 야, 이거 그러니까 압도적 탄핵으로 빨리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몰아칠 때 한 번에 세게 몰아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그걸 못하면 이 사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네네. 땅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몰아쳐라 탄핵 폭풍 뭐 이런 네. 그 구호가 있었는데요. 진짜 이거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겁쟁이들 두려움에 떠는 애들 그러나 또 권위주의적인 성격자이기 때문에 네. 끌면 끌수록 더 안 좋은 일들이 그렇죠. 벌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을 떠올리면서 홍범도의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내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총을 잡고 싸울 테다. 침략의 물이 처단하고 독립을 이루리라. 두만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만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두만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만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해방을 향하여. 예, 정말 홍범도 장군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홍범도가 되어서 네, 이 땅에 친일 적폐들을 쓸어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네. 재미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마약. 마약. 참 이놈들 진짜 마약 계속 이제 연예인들 마약 사건도 많이 터졌고요. 네. 이번에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마약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을. 아.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전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마약 전적. 네, 있었는데 그럼 뭐잘 살아가고 있는데 택배가 왔대요. 택배를 딱 받았대요. 택배를 받는데 경찰들이 난입한 거예요. 너 그거 뭐야? 택배 받았는데요? 열어보니까 마약인 거예요. 너 마약 계속 하고 있구만. 아니에요. 잡혀갔습니다. 잡혀는 알고 보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휴민트라고 그러나요? 네네. 네네. 그런 정보원들한테 야, 너 마약 사건 없어? 뭐 하나 터뜨릴 거 없어? 이게 물어보니까 있죠. 제가. 그래서 얘가 보낸 거예요, 여기다가. 야, 결국은 국정원이 꾸며낸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선생님 이거 일단 너무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 공항에서 그 세관 통과하는데 그때 가방에 넣은대요, 마약을. 그래가지고 마약 사범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이 있는 게 아니고 마약 사범을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낸다. 선생님 이건 일반인들로 봤을 때는 전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긴 좀 힘들어도 네네. 전과가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해먹긴 좀 좋을 수는 있죠. 그 옛날에 그 고문으로 네네. 멀쩡한 사람 살인범으로 자백해서 만들어내는 거랑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국정원이. 예. 근데 왜 이런 짓을 하겠느냐? 네. 마약과의 전쟁은 한동훈의 꿈 아닙니까? 네.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잖아요. 네.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네, 윤석열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여러 차례 얘기했죠. 네네. 마약이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려면 이런 게 자꾸 터져야 예. 봐라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예.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 이런 목적에서 이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다시 정치 공작의 도구로 네. 회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완전히 그 검찰의 한동훈의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이 네. 지금 거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선관위도 지금 뭘 여러 개를 심어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계속 뭐가 나온다는데요. 심어놓은 게. 네. 차. 예. 근데 이게 또 좀 약간 좀 제가 재밌었던 것은 이걸 이제 인천지검이 계속 공소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서부지검에서 이거 뭘 하면서 밝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KBS에서 이제 취재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공소가 취하되고 뭐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뭔가 검찰들 안에서도 뭔가 좀 분열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드러나는 게요. 그건 당연하겠죠. 좀 무리스럽다고 본 거겠죠? 아니 검찰 내부가 다 윤석열의 네. 부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예. 그 정치 검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나름 검찰 중에서도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또 원칙에 따라서 하려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100% 장악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네. 검찰 조직을. 그래서 요직에다 자기 사람들을 박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뭔가 하려고. 네.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집단 전체가 미친 놈이 아니라 네. 그 실권자 뭐 이런 놈이 나쁜 놈이고 국정원의 뭐 기조실 몇 명 딱 박아놓고 하잖아요. 감사원에 두고 네. 네. 그런 거 보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과 예. 아직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검찰 네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또 KBS가 취재를 들어갔어요. 이러면 KBS 또 압수수색인데. 그러게요. 왜 했을까요? MBC가 아니고 KBS인데 이거. 네. 야 이거 윤석열 열받겠는데요 이거 한동훈이랑.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큰 걸 터트린 건 아니고 네네. 그냥 국정원을 터트린 거니까 네. 이 정도는 봐줄 수도 이 있겠죠. 정도는 자기를 건든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까지 있어왔던 그 간첩 조작 사건. 네. 좀 뭐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특기죠. 특기죠. 가방에다 그냥 쑥 뭐 책 같은 거 넣어놓고 야 너 뭐 이거 뭐야 태백산명 나왔네? 태백산명도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 집에다가 막 네, 집어넣어놓고. 맞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안 검사들이었고 지금 얘들은 특수 검사라서 그런 겁니까? 이 마약과의 전쟁은 예. 공안을 하기 위한 연막수작업 봅니다 저는. 노태우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노태우가 공안 통치로 가기 전에 공안 범죄와의 전쟁을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거든요. 사회 전반에. 네. 그러면서 이제 공안 정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아주 살벌하게 한번 하면서 예. 공안 정국으로 넘어가면 제일 좋은 그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안으로 가기 위한. 네. 그런 거군요. 아니 좀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지금 또 네. 지금도 사실 국가범 사법 사범들 예, 소위 뭐 예. 그렇게 돼서 좀 양심술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결국 나중에 가면 다 조작된 간접단 사건은 나올 건데 네. 지금 막 그림을 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시 충남에 있는 전농, 네. 네네 거기 뭐 도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개인 이제 주택도, 예. 활동가들도 이제 집을 털고 네. 몸을 수색하고 뭐 좀 그랬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그래서 뭐 내용이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농민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지난번에
네. 작년에 그 퇴진이 평화다. 네, 이거 그것도 북한이 준 구호라고. 그렇죠. 야, 이 나중에 진짜 한글 쓴다고 서로 이제 저거 북한 다시 영어 숫자 고르는 거 아니에요, 애들? 거의 그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짓을 아마 네네. 앞으로 더 하지 않겠냐. 더 한다. 계속해서. 네. 물론 그동안 성공을 못했지만 점점 더 크게 가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네. 민주당 내 하나 터뜨리는 거죠. 그 지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예, 뭔가 북한 엮어가지고. 엮어보가 싶어가지고.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국 그걸로 엄청 날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간첩단에 엮여 있는 것처럼 해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놈들은 항상 분위기를 딱 끌어올린 다음에 네. 핵심에서 하나 터뜨리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공안 탄압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를 못하는군요. 얘네들은. 그건 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예.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가서 또 심해지겠군요. 지금 네. 정권의 위기가 네, 높아졌어요. 앞으로 어떤 쇼를 하든 간에 네네. 뒤로는 이걸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아, 계속해서. 공안 탄압.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엔 그 자유권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재미난 걸 발표했어요. 그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그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걸지 마라. 야, 그럼 어떡하냐? 그 명예훼손죄 그거 폐지해라. 이거 마음에 드는 얘긴데요. 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안 받아들이겠죠. 안 받아들이겠죠? 우리나라가 유엔을 네. 필요할 때는 엄청 찾고 띄워주거든요. 네, 네. 유엔 네. 하면서 유엔이 유엔사, 유엔군 사령부.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유엔이 인정해줬다. 네. 그래서 그 정통성의 뿌리를 유엔에 찾잖아요. 예. 근데 유엔이 하라는 것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절대 안 합니다. 이거 빨리 해야죠 이거 진짜 이거 절실한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도 권고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그 자유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또 폐지 또 했군요. 공고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한 거예요. 네. 계속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들어요. 원래 그 유엔사도 선생이 네. 70년대인가 초기에서 해체결이 나왔죠. 해체했더만요.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 단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엔사도. 깡패들이야 다 그냥.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렇게 웃기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늘처럼 떠받들다가 네. 막상 권고사항이 들어오면 안 해. 불량은 안 해요. 예. 저는 그야말로 이중 기준이죠. 네,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 노동 탄압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랬고 이게 또 이제 약간 이제 기사로 많이 뜬 건 이겁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해라. 예. 라고 공고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유엔에서. 야,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그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은 너무 고마운 말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정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와서 추모 거기 와달라고만 했는데도 오지를 않고 교회에 뭐 예. 가가지고 그렇죠. 쇼를 하는데 야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래도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했다고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네. 이 자유위원회 또 압수수색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예 그런 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야 유엔 압수수색 하겠다. 그러게. 예 유엔이 간첩이죠 이 정도면은. 그렇죠. 네, 뭐 반국가 세력이죠. 이 이적 정도면은. 단체입니다. 네, 이적 단체죠. 네. 그러니까 이 유엔도 미국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미국 영향력이 점점 예.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를 위해서만 움직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예, 다음은 이제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핵무기 네. 한 100개 줄 테니까 돈 니들이 내.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근데 이런 연구를 그 왜 하는 거예요? 연구? 예. 일단은 보니까 뭐 우리 아산 정책 연구원하고 미국 랜드 연구소던데. 네.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일단은. 근데 미국이 현재 전술 핵무기가 많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죠. 많은데 네. 너무 오래됐어 이게. 다. 60, 70년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현대화 비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대화 비용. 이게 말이 현대하지 수리 비용? 수리 비용. 뭐 녹슨 거 닦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물론 이제 현대화해서 뭐 날개도 좀 달고 뭐 할 수는 있겠죠. 유도 장치 네. 달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가 문제예요. 네, 어떤 게요?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른다. 작동을 할지가. 그러니까 작동을 할지 안 할지. 얼마 전에 미니트맨3 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그것도 60, 70년대 만든 미사일. 자기를 성공했다고 그러던데 선생님. 실패했답니다. 성공했다고 막 기사에 막 그래요? 국방부 뭐 지기들 같이 가가지고 잘 날라갔다고 막. 근데 뭐
정통한 소식통들에 의하면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공이든 실패든 네네. 쏴봐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미니팀은 3라는데 날라가나 안 날라가나. 62년에 이게 개발했더만요. 네. 62년에 개발해가지고 미니팀은 3는 70년대에 개량을 70년대,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970년대면은 6, 70년대. 예, 제가 태어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하면 3세대, 4세대가 뒤쳐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B-61 이 전술핵무기 폭탄은 예. 일단 터질지 안 터질지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 상황. 아. 점검을 좀 해봐야 네. 돼요. 두들겨도 보고 속이 비어 있나 안 비어 있나. 네네네. 뭐 이제 농담 삭가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애들이. 이 돈을 한국에다 떠넘기겠다는 거죠. 야, 니네가 좀 이거 닦아서 잘 터지는 거를 중심에서 갖다 놔라. 뭐 이런 건데 이러면서 자기들 이익도 챙기고 예. 또 하나는 윤석열이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네네. 한반도에 핵이 없어서. 아하. 그래가지고 막 그 자체 핵무장도 떠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라도 갖고 품고 자 밤에. 어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네네. 한국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짓을 하는 거 같아요. 안심을 시키는. 예. 네네. 그러나 선생님 이게 근데 윤석열이 쓴다고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못 쓰죠. 껴갖고 잘 수만 있고 네. 터트릴 때 미국 형님들이 이제 터트리는 거죠. 야 진짜 이건 좀 너무 비굴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아까 뭐 당나라 군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아니 우리나라가 그 저 당나라 그 몇백만이 쳐들어와도 그걸 물리치고 야 도망가는 저 당나라 군대 같은 놈들 네. 이게 지금 한 거의 한 1000년 정도 내려오는 그렇죠. 그 저 농담 아닙니까? 맞습니다. 1000년은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1000년 더 됐죠. 더 됐습니까? 당나라 군대면. 네, 고구려 시대니까. 예. 네네. 아니 그런 건데 그런 당당한 나라가 진짜 이게 남의 나라한테 이거 핵무기 그거 정말 너무 굴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불량품들 받아가지고 닦아서 가지고 있겠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네네. 미국으로서는 뭐 나쁠 건 없단 말이에요. 네. 뭐 무기 수리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한국이 맡고, 아하. 그 다음에 윤석열 안심도 시켜주고. 시켜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랬을 때 네. 한국에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네네. 어떻게 됐습니까? 북중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전쟁 위기가 고조되겠죠. 네. 뭐 이것 때문에 전쟁이 터질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아하. 당연히. 네. 근데 이런 거를 말을 띄운다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지금 북에서 이번에 그 미니트맨 3 발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군사 논평원인가 네. 뭐 나와가지고 이거 뭐 전쟁 광신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김명철 씨라고 네. 오랫동안 그 군사평론한 네. 예, 그분이 쓴 그 글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뭐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또 네. 그다음에 그 핵 전투기 예. 폭격기가 B-52 네, 안 잤습니까? 예. 처음으로 이제 한반도에 착륙했죠. 착륙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거는 뭐 핵전쟁 하자는 거냐 지금. 그렇죠. 뭐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죠. 거기 이런 불장난을 계속하는 중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니트맨 3 시험 발사에 우리가 십몇 년 만에 네. 우리나라 국방부 대표단이 참가를 했답니다. 네. 뭐 참가를 하면서 뭐 기사가 아주 자극적이에요. 평양까지 30분. 네, 그렇게 썼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자기들 것도 아니고 일단 미국 건데. 그렇죠. 아 핵무기를 가져와도 미국 거고 이걸 뭐 ICBM을 쏴도 미국 건데 그거를 평양까지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미니트맨이 평양까지 30분이면 네네. 화성포는 워싱턴까지 뭐 100분 걸린답니까? 네. 그것도 30분이면 가지. 그러겠네요. 예, 똑같은 거지. 네. 뭐 하나만 한 소리고. 예. 어쨌든 한국 국방부 대표단이 거기 기어가서 네네. 참관한 것은 한마디로 안심 효과 제가 볼 때는 미국 놈들이 와서 봐라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윤석열한테 우리 이거 갖고 있어 뭐 좀 낡았지만 70년대 거긴 한데. 봐라 날라가자냐 나가긴 나가. 나가잖아야 이번에 나갔잖아 뭐 이렇게 이제 네, 하는 네. 그게 일단 목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또 밑에 있는 애들은 좋아가지고 형님들이 예. 그 핵잠수함 보여줘도 좋아서 마누라 데려가는 놈 아니에요. 그 미니스맨 쏘는 마누라가 보고 있어. 마누라가.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그 이런 거 보여주면 이제 기분 좋은 거지 윤석열은. 예. 형님들이 예. 역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좀 이렇게 보면은 전형적인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화성포
7형, 18형 이런 거 이제 쏘면은 이거는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고 예. 미국이 쏘면 괜찮고 한번 게다가 이거는 사실 평형까지 30분이라는 얘기는 예. 아주 공개적으로 사실 선전포고를 한 셈이나 그렇죠.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아주 도발적인 언사죠. 예. 예. 게다가 이제 지금 정찰 위성도 예, 곧 지금, 쏜다 그러고. 예, 미국에서 쏜다고 그러네요. 네, 미국 그 뭐야 스페이스 네. 로켓인가? 어. 거기에 얹어서 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건 남해는 우리 거예요? 아니 미국 거죠. 아니 그 정찰 위성 자체는 우리 건가? 우리가 만들긴 했나? 우리가 만들긴 했는데 다 위성은 외제 부품 써서 써서. 네. 어쨌든 간에 위성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거고 네, 국산 부품도 있긴 발사체는 하겠지만 다 외제. 외제고. 사실 나로의 그 발사체도 러시아산 예, 러시아 기술이 거죠. 들어갔다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발사체 기술은 우리가 아직 조금 어렵고 네. 위성 정찰 위성도 네. 어쨌든 100% 국산도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 국산화 네. 비율을 높였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미국 위성으로 쏘면 괜찮고 네네. 북에서 자기네 거로 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중 기준인데 네. 이 내로남불 이중 기준이 문제는 옛날에 먹혔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미국이. 예. 이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먼 옛날부터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난 오래전부터. 전부터 계속 네. 이 짓을 해왔는데 그때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러시아 중국도 침묵하고 네네. 유엔도 침묵하고 아. 물론 이제 유엔은 유엔 사회체 결의 같은 총회에서 결의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예. 대체로는 미국의 주장이 먹혀 들어갔죠 일방적으로. 예. 북이 도발을 자꾸 해서 쟤네들이 위험한 놈들이라서 우리가 이러는 거야. 우린 방어적 목적이야. 맞아요. 한미연합훈련은. 이번에 그 비질런트 작년에 스톰이었거든요 훈련이. 네. 이번엔 비질런트 디펜스더라고요. 이름도 꼭 그렇게 지어요. 그렇게 디펜스라고. 예, 방어적 훈련이야. 팀 네네. 스피릿 훈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옛날에는 그게 먹혔어요. 아. 왜? 진실이라서 먹힌 게 아니라 네네.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무서워서. 일극 체제 시대였어. 아무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 개소리긴 한데 그냥 참자.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런 짓을 하면 네. 러시아 중국이 계속 따지잖아요. 네. 니네가 계속 도발을 먼저 하는 거 아니냐. 한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건 너희들 아니냐. 예. 니네들부터 하지 말아야지. 네. 왜 북한테 뭐라 벌써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이제 중국 러시아가. 네, 중국 많이 러시아. 달라졌습니다, 진짜. 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일곱 5년 체제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한 5, 6년 전만 해도. 맞습니다. 그게 이제 큰 변화죠. 야. 2017년이 분기점이에요. 그 심리를 한번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진짜 왜 바뀌었는지. 그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너무너무 센 그 동네 깡패 조폭 두 명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 아무도 도전을 못 해요. 아. 근데 한 놈이 나와가지고 계속 네. 욕을 하는 거야. 돌 던지고 그 피도 막 나고. 근데 이 자식이 그때 돌 던지고 피 날 때 때렸어야 되잖아 가서. 네네. 그래야 평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깡패가. 깡패 두목이. 깡패 두목이. 네. 조그만. 어디서 이 봤을 자식이 때? 막 가서 이게 손을 봐줘야 되잖아요. 네. 손을 못 봤어요. 못 보고선 시간이 지났는데 걔는 계속 욕하고 계속 돌 던지고 그래서 얼굴에 막 피투성이가 돼 있고 막 이래요. 네. 그거를 한 10년 지켜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둘이서 한판 붙겠다는 거야. 이제 우리 좀 네, 네. 결투하자. 너 죽고 나 살기. 누가 짱인지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세계가 막 이제 눈을 보고 어떡하지 저거 막 링 이랬는데. 위에 올라왔군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조폭두목이 회담하자. 우리 싸우지 말고. 그래서 회담하게요 막 떠오르면서. 링 위에서 갑자기 회담장으로. 네, 회담장으로. 그러더니 조폭두목이 회담장에서 종이 찍고 합의문 찍고 도망갔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등 돌리고 아무 짓도 안 해 이제. 네네. 덤비지도 못하고. 전략적으로 인내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 중국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맨날 대국이니 뭐니 큰 소리 쳤단 말이죠. 예. 근데 미국한테는 한마디 말 제대로 못 하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네. 근데 북쪽에서 어쨌든 미국과 국가의 운명을 건 핵대결을 펼쳐서 회담장에도 끌어내고 네네. 지금은 거의 뭐 욕하잖아 맨날 대놓고 무시하면서 네네. 미국이 회담 좀 합시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2017년을 전후해서 트럼프의 이제 정상회담 네네. 이완 시기죠. 그 2017년이면은 그때가 이제 그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을 때 치달았다가 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ICBM을 쐈던 그 이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을 했죠. 네, 그 시기가 2017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 항모전단을 배치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했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이러면 우리 다 죽겠구나. 네. 이래서 빼고 그럼 협상하자. 이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열린 거잖아요. 예. 이 과정을 전 세계 인류가 다 봤어요. 러시아, 중국도 봤고. 네.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거 조폭도 힘 못 빠졌네. 저거 저 별거 아니네 저거. 아, 별거 아니네. 쥐뿔도 아니네. 그럼 우리도 따라하자. 이제 알아버렸군요. 가서 우리도 돌 던지자. 이제 러시아 중국이 돌을 막 던져요. 같이 북이랑. 네. 그러니까 이제 니제르도 껴서 막 던져. 네. 막 이제 하마스도 던져. 하마스 던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남미도 던지고 이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하면 이제 선빵이죠, 선빵. 선빵 효과가 있었다. 아. 뭐 지금도 그걸 누리고 있는데 예. 어쨌든 러시아나 북중러의 동맹이 2017년 넘어서부터 강화 발전돼서 지금은 그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예. 그러니까요. 걔네들도 그 미국 편을 드는 학자들도 제발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게 같이 붙이지 마라. 붙이지 마라. 그럼 큰일 난다. 근데 붙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선생님. 그 하마스 고위 간부가 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거든요. 아, 네네. 하마스 고위 간부가 저 북한이 우리 동맹국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저 같이 함께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조선일보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마스 빨리 골드버가 간부가 싫어했을 것 같은데. 협박을 할 때 네. 북을 끼고 들었잖아요. 네. 북도 우리 동맹국이야. 잘못하면 너희들 근데 북이 동맹국입니까? 나 그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동맹국은 아닌데 네네. 하마스가 정식 국가는 아니니까 예. 동맹국은 아닌데요. 북에서 중동에 이란을 무장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설이죠. 네. 이란이 급속하게 그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데에는 북쪽에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란이 하마스 헤즈볼라를 무장시켜줬어요. 이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무기력으로 네. 들어. 그러니까 이 라인을 타고 보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누가 준 거예요, 그걸? 북에서 줬다고 보는 거죠. 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헤즈볼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어쨌든 그 얘기를 꺼낸 거는 네네. 북한 얘기를 꺼내면 협박이 된다고 생각하니 꺼냈을 거 아닙니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야, 야. 니네 자꾸 우리 건들면은 북이 쏠 거야.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야, 우리 자꾸 건드리는데 네. 저기 아르헨티나가 우리 가만 동맹국이야 이러면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르헨티나를 비하하는 뜻이 아니라 네네네. 어떤 나라 끌어 네네. 들어도 잘 도움이 안 돼. 아. 누구를 끌어들여야 도움이 될지. 아. 그게 북이적인 거죠. 하마스 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과의 전면전은 여전히 조금 기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은 언제든지 미국과의 전면전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해온 나라잖아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미사일 쏴도 미국이 꼼짝 못 하고 있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어떤 형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역시 저쪽에 동방에 계신 형님을 써먹어야지.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 개입할 날이 올 거다. 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네. ICBM 있지 않냐 북에는. 네. 이 말이 좀 재밌었어요. 이란은 미국 본토까지 쏠 게 없지만 네. 북한은 있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마스에서. 아니 근데 이란 형님들을 조금 자극하는 말인데. 자극하는 말이죠. 이란 형님들 이란 또 형 자극하고 좀 약간 삐지겠는데? 이거 일석이조인가? 그럼 일석삼조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약간 지금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미국이 함대를 보내서 거기 네. 압박하니까 지금 사실 개입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 죽고 있으니까. 가자지구도 좀 들어갔고요. 가자지구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민간인들을. 슬프던데 저는 그 병원 사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병원 천장이 다 뚫렸어요. 네, 거기서 거기 수술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영화를 찍으려고 해도 그렇게는 못 찍겠던데요. 처참한 장면은 네네.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끔찍한 지금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거를 말로 한다고 이스라엘이 그만두겠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란이 그런 욕을 좀 많이 먹더만요. 좀 네, 이렇게 그래서 말로만. 네, 하고 지금 행동을 해야지. 네, 네. 행동은 못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마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를 진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나라는 북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란이 또 그 얘기 듣고 자극받아서 또 뭐 할지는 모르죠. 이란이. 네. 그렇게 치면 이 하마스 고위 간부는 일석삼조를 한 셈이 되는 거네요. 네. 이란도 자극을 주고. 네. 근데 이란도 도와줄 생각은 당연히 있어요. 지금 약간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시점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마스 쪽이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쪽이 계속 접촉해서 네네. 회의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회의까지? 그리고 하마스 쪽 간부가 러시아도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이 고립돼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마스가. 다만 여기서 이제 하마스는 이 백이 제일 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터뜨린 거겠죠.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그 포탄이 네.
하마스에 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부패가 그럼 엄청나게 심한 거죠 지금 이게. 네. 아니 무기가 들어가면 그게 세계 암시장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죠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유튜버 뭘 보니까 그 당시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하던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팔았는데 그게 다음 날은 러시아에 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 어. 암시장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패가 심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사실 부패는 전쟁 전부터 심했습니다. 예. 이 젤렌스키 일당의 부패는. 네네네. 부정부패가 아주 심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얘들은 거의 횡재인 거죠. 예.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무기가 들어오니까 네. 그거 팔아먹으면 떼돈 벌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젤렌스키 일당이 재산이 엄청 증가했어요. 네. 전쟁 기간에 예.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야. 그 미국에서 보다 못해서 누구누구 잘라라. 너무 부정부패가 심한데 저거 네, 가만 네, 놔두냐. 네 측근이라고. 네. 그래서 자른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아.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밑빠진 덕에 물 붓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걸 퍼주면 그게 다 전력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마스로도 가고 뒷돈으로 하마스로도 가고 무기들이 아프간으로도 그러니까요. 가고 하마스로 왔다 오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전 세계로 이렇게 쫙 흩어지는. 야.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무기나 돈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군인이 없어서 못하지. 군인이 없다 그래요. 이제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만큼 다 죽어버리고 다 죽었다는 얘기죠. 네. 예비군까지 동원해서 다 했는데도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너무 끔찍합니다, 진짜 선생님. 그러니까 지도자를 하나 잘못 만나니까 네, 이런 네.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협상 얘기가 이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안할수 없죠. 네, 안 할 수 없을 텐데. 근데 뭐 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한 장관이 국방장관이었던가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교차 상태다 이렇게 네. 됐더니 또 젤렌스키가 무슨 교차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쟤 잘라 뭐 그렇게 뭐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스라엘에서는 한 장관이 가자 지구에 핵폭탄을 터뜨리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네타냐후는 또 야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뭐 수습을 했습니다만 네. 지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야, 그러니까 극우 시오니스트들 네. 걔네들의 속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네, 그래서 네타냐후도 뭐 겉으로는 이제 네. 아닌 척했지만 그러니까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뭐 안 쓸어버리고 되면 싶은. 핵 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그 시오니스트들은 목적이 뭐냐면 대이스라엘 제국 건설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자 지구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랍니다. 네, 더 큰 그러니까요. 대이스라엘 제국 건설하는 꿈이 있답니다. 네, 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일단 가자를 청소하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는 놈들이다.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핵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네. 근데 앞으로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에요. 끔찍하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요, 네타냐후가 퇴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77% 반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윤석열보다 높은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전쟁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단계를 그래도 좀 젤렌스키는 좀 그거 좀 덕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걔도 뭐 한 지지율이 20%가 그랬다가 네. 전쟁하면서 한 80%까지 올라갔는데 네. 네타냐후는 지금 반대가 77%, 76% 이렇게 나온다니까는 네네. 이거는 약간 선생님 미국이 네타냐후 버리려고 하는 뭔가 작전 아닙니까? 이 언론에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원래 인기가 없긴 했어요. 네. 그 전쟁 터지기 직전에 음. 워낙 인기 없어서 시위가 막 폭발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이 전쟁 벌인 거 아니냐 네타냐후가 자기 살아나려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뭐 그건 꼭 아닌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이 전쟁을 통해서 살아나려면 네타냐후가 빨리 전쟁을 끝내든가 예. 큰 피해 없이 아하. 압도적인 승리를 하든가 뭐 이래야 네.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뭐 국제적으로 비난만 양민학살만 하고 있고 시간 질질 끌고 있고 네. 어차피 가자를 완전히 소탕하는 건 꽤 걸린다고 합니다. 예.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폭발하는 거죠 내부에서 예. 불만이 인질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전혀.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게 보니까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시위에 그 인질로 끌려간 네. 거기에 이제 가족이 나와가지고 네. 네타냐후는 우리 가족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 저는 이제 이 멘트를 보면서 이게 윤석열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태원 참사와. 네, 네. 그러니까 이놈들은 진짜 자신의 국민들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럼요. 정말 끔찍합니다. 예, 오늘도 싸대기 시간 1시간이 지금 다 흘러갔습니다. 예, 여러분 김포 다음은 공매도가 아니라 탄핵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우리 민주 진보 개혁 우리 인사님들께서는 총선도 중요합니다만은
총선 전에 탄핵하자. 네, 이런 심정으로 그리고 이제 탄핵이 늦어질수록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게 좀 우리 촛불 시민들의 네, 주장이고 네, 그래서 빨리 탄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염원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싸대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을이 좋다더니 가을로 떠났나 그대는 가고 세상에는 낙엽이 진다 사랑을 남겨두고 떠나니 좋은가 거두지 못한 내 마음엔 찬바람만 분다 그대여 내 사랑하는 사람아 저 떨어지는 낙엽이 그대인가 그리워 그대가 그리워 그 그리움의 하늘마저 멍이 들었네 가을이 좋다더니 가을로 떠났나 그대는 가고 세상에는 낙엽이 진다 사랑을 남겨두고 떠나니 좋은가 거두지 못한 내 마음엔 찬바람만 분다 사랑하는 사람아 저 떨어지는 낙엽이 그대인가 그리워 그대가 그리워 그 그리움의 하늘마저 멍이 들었네 가을이 좋다더니 가을로 떠났나 그대는 가고 세상에는 낙엽이 진다 사랑을 남겨두고 떠나니 좋은가 거두지 못한 내 마음엔 찬바람만 분다 거두지 못한 내 마음엔 찬바람만